병렬적으로 처리하면서 가스비를 한 번 차감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가스비가 싼 거에 대한 비교율이겠네요. 그러니까 가스비가 싼데 구조가 이러니까 트랜잭션은 미친 듯이 날리는 겁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토큰 발행하기가 좀 쉽나요? 아니면 뭐 가스비가 싸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밈코인 열풍과도 좀 연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발행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펌프다펀이라고 하는 인프라였고, 최근에 이제 밈코인 발행 수수료를 무료로 또 전환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좀 깎아줄 수 있겠 모르지만 더 많은 코인이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뭐야 이 카지노 뭐 지금 러그의 온상 솔라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레이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더리움의 유니스왑 같은 유동성 풀이 또 존재해야 사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펌프다펀에서 런칭을 하지만 그게 결국엔 또 레이디움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더 그 다음 성장 모멘텀 하려면 우리가 뭔가 그 여러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의 상장까지 올라가듯이, 그랬을 때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8월 5일 기준으로 주 단위 거래량은 5.8 빌리언을 달성을 했고, 덱스 거래량 지금 솔라나만 봤을 때도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유동성 기준에서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역시도 386 밀리언 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유동성 풀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솔 USDC 아니면 뭐 솔 USDT 아니면 USDC, USDT 아니면은 뭐 레이 USDC, 레이 솔 뭐 이런 식으로 근간이 될 만한 프로토콜들의 유동성을 충분히 여기서 해서 고래들이 놀기 좋은, 계속 호가창이 두터워야 사실은 고래가 나고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또 디파이가 또 받쳐주는 원동력이다. 민코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스테이킹 예치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도 또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야 관심을 갖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뭐죠? 주피터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더리움의 1인치 아시죠? 알죠. 유니스왑에서 직접 거래를 하십니까? 아니면 원인치를 쓰십니까? 저는 유니스왑에서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람이 그 관성에 따라서 유니스왑을 많이 쓰지만, 사실 수수료를 조금 더 아끼려면, 혹은 내가 좀 더 많이 그 슬리피지를 적게 먹으려면 어디를 써야 되느냐 하면 원인치입니다. 원인치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주피터입니다. 저는 이 주피터를 처음 썼을 때 가장 놀란 게, 레이디움이나 되게 다 좀 스캔 같거나 거래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레이디움의 UI, UX는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주피터 UI, UX. 맞습니다. 네. 거의 원인치하고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왜냐 하면 이 주피터라고 하는 팀은 머큐리라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스왑, 이더리움의 커브 같은 이제 풀을 개발하는 팀에서 이제 수압 비용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압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더북을 좀 이용해서 하고 싶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세럼이었고, 근데 세럼은 UI UX가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어그리게이터에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런칭한 게 이제 주피터고요. 그러다 보니까 UI UX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쓰는 팀입니다. 그래서 9월에 런칭을 했고, 지금 이제 7월만 하더라도 12빌리언을 이제 달성하고, 그 다음에 솔라나에서 58%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과점에 가까운데, 이게 단순히 UI, UX가 좋아서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혹시 뭐 기술이나 뭐 아니면 되게 많은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여기 역시도 근간은 에어드랍부터, 그러니까 예치, 거래 수수료에 대한 포인트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들에게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인센티브 동기를 제공하고, 근데 그것을 쓰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착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몰 비용처럼
기회비용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계속 쓰면서 UI, UX까지 좋으니까 벗어날 이유가 별로 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디움을 직접 써도 되지만 원위치 쓰면 레이디움, 오르카 여러 가지 덱스풀을 안 찾아다녀도 다 해주니까 여기만 하게 또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그 목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시면 제우스라고 하는 뜻을 또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신들의 신, 디파이의 왕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아, 네. 그러니까 즉 이 시작은 덱스로 시작은 했지만 여기 지금 이 창업자의 이 트윗을 보시면 에브리띵 마켓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훗날 지금 뭐 토크나 자산 RWA 되게 많이 하지만 만약 아마도 이제 SEC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면 그런 자산들이 거래가 된다면 솔라나에서는 반드시 주피터에 다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피터만 하더라도 현물, 지정가 DCA, V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래가 가능하고 또 거기서 나아가서 선물까지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솔라나에서 마진을 어디서 치지? 예를 들면 아비트럼은 GMX 아니면 뭐 그 베이스나 뭐 이런 데서 옵티미즘은 신테틱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솔라나 뭘 치지? 했을 때는 인제는 주피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약간 느낌이 중앙화 거래소 되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CEX를 거의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그래서 솔라나 그러니까 단기는 변동이 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만큼 불리시한 최근에 또 그 토큰 자체적으로 소각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토콜이 많은 솔라나 앞으로 좀 장밋빛만 남았다고 살짝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좀 조정 지켜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밋빛만 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FTX의 그런 몰락의 잔재는 다 해결이 됐나? 문득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FTX의 그런 물량이나 그러한 영향력은 어디로 갔을까를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금 이 생태계를 누가 지탱하느냐? 노드, POS다 보니까 노드를 누가 돌리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보시면 갤럭시 트레이딩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든지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2021년 시즌에 이제 사라져갔고 2022년에 이제 사라졌고 그럼 그 자리들을 지금은 갤럭시 트레이딩이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갤럭시 트레이딩이 사실은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즉 이제 정확하게는 FTX의 그런 락업된 솔라나 사실 2025년 3월에 굉장히 큰 언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물량을 굉장히 이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보면 4월, 5월 당시에 솔라나가 한 $160 됐는데 개당 64달러 해서 약 3억 개 정도를 4년 락업으로 갤럭시 트레이딩과 그다음에 판테라 캐피탈이 사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연 독보적인 거의 1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12밀리언 정도로 이제 위임받거나 이제 보유한 것들은 이제 스테이킹을 했을 거고 어쨌거나 최근에 또 6월 9일에도 코인베이스가 사실 거의 1등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3밀리언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도 갤럭시로 이전을 합니다. 네, 이 당시에 솔라나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해킹도 많이 당하고 FTX 악재도 터졌는데 기관이 진짜 공포에 매수하라의 정석이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FTX가 아니라 이제는 갤럭시 트레이딩 아닌가 혹은 코인베이스 등등이 새로운 주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솔라나의 주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의 큰 뒷배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도 긍정적이고 생태계도 괜찮고 앞으로 조금 기대해봐도 되는데 혹시 이더보다 더 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ETF 얘기와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ETF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솔라나 ETF가 바네크와 21쉐어즈가 같이 상장 19B4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을 했고 아마도 내년 3월 정도가 데드라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시장 컨센은 일단 CME 선물이 없다. 그래서 감시공유 협정을 좀 충족할 수 있을까? 지금 현 SEC의 관점에서는 아마도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까라고 했을 때 GSR에서 그래도 비교한 거를 제가 한번 참고로 갖고 와봤는데요. 최근 이제 3개년, 그러니까 ETF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냥 기관들의 관심을 봤을 때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베어 기준으로는 약 1.4배, 그 다음에 불장 기준으로는 약 9배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워해도 비트보다 좀 더 간다.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요.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사이드는 훨씬 크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가격이 지금 어떤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가격을 좀 한번 비교를 갖고 와봤는데요. 자, 아마도 이제 요새는 이더 대비, 비트 대비, 그 다음에 USDT 페어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이더 기준으로 확실히 아웃퍼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습니다. 0.05를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고,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처음에 보였던 가격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던 거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 0.05에서 지금 다시 받고 좀 반등을 하나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비트와 USDT 페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는 여전히 이제 지난 21년 대비 올타임 헤이 대비 41%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USDT 페어도 2021년 10월 기준만 보더라도 41% 정도 여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보다 아웃퍼폼 하지만 우리의 사실 목표는 비트보다 아웃퍼폼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솔라나 가격으로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게 보지만 이 나머지 두 개 차트들을 보면 여전히 조정이거나 아직은 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이 좀 많이 무겁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굉장히 솔라나 좋은 거 아니에요 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조정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조정에 계속 매수하시면서 DCA 평단 조절하시면서 또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은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멀진이, 썰진이, 샹하이 업그레이드니. 솔라나도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좀 더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디파이, 포인트, 예치 메타 이제 다 끝나고 ETF라는 모멘텀 외에 솔라나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게 있고 SVM, 솔라나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파이어댄스는 정확하게 시기가 2025년 1분기였나? 이런 식으로 좀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SVM은 이제 프로토콜이 런칭하면서 계속 이제 나와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 개 지향하는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파이어댄서는 어쨌거나 솔라나의 성능을 더 올리겠다 라고 하고 1밀리언 TPS 더 이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켜서, 원래 솔라나의 노드가 굉장히 하이 고성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최적화시키겠다 하는데 좀 지향점이 있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파이어댄서라고 하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증가, 네트워크에 좋은, 그러니까 이더리움 외에 이런 건 아마도 두 번째일 텐데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자체에 성능을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SVM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수수료도 말씀드렸지만 병렬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병렬 처리 연산을 또 활용을 극대화하고, 어쨌거나 EVM이라고 하는 거 기반으로 사실 대체 에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유사한 이제 비슷한 개발 환경을 토대로 이런 이더리움의 자본이나 이런 걸 끌어오기 쉽고, 하다못해 유저가 쓰기에도 이더리움처럼 이더스캔처럼 되어 있어야
뭔가 ERC20 기반의 막 그런 것들처럼 보여야 내가 뭔가 쓰기도 접근하기도 편한 그런 친숙함이 있는데, 그러한 느낌처럼 SVM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느낌을 이제 줄 수 있도록 뭔가 개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히 솔라나가 앞으로도 더 모멘텀 역시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을 계속 넘보고 있네요, 솔라나가. 행보를 보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처음 그 플레이스 홀더의 매니징 파트너 다른 분을 말씀드렸고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크리스 버니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지난 하락장에서도 계속 쏠쏠쏠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솔라나 1000불을 가도 보수적이다 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델파이 디지털에서 작년에 이런 이제 프랙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더리움처럼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보이는 구간이 $200 부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살짝 갔다가 조정을 좀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프랙탈대로 간다면 우리가 아마 1000불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일 뿐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어떨까. 내년 3월 ETF의 그런 기대감까지 한번 가득 얹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NFT라든지 디핀이라든지 이러한, 그다음에 게임도 굉장히 또 솔라나는 유명하고 이러한 생태계가 굉장히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디파이, 또 이제 오늘은 말 못 드리는 랜딩,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못지않게 되게 활성화된다면 아마도 충분히 가격은 이제 가 있지 않을까 싶고, 혹은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앞으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별님 덕분에 솔라나에 대해서 어디 가서 조금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별이별 크립토에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식을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장세가 또 다시 회복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장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언 한마디 솔라나 외적으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은 변동성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다고 해서 너무 좀 좌절하시거나, 혹은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 그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오른다고 해도 또 너무 환희에 차거나 또 못 샀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이 월말에 잭슨 홀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계속 이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휴가 다녀오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8월을 좀 인내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차트를 열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어요. 알람 오면 그때 조금 사고 담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을 바라보며. 오늘 솔라나 함께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별이별 크립토에서 잘 풀어드렸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지. 다음 주는 아마 큰 이슈가 없다면 저희가 리플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 리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별이별 크립토는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